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1일의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뭐 하도 떠들썩한 이슈였는데 AI 챗봇 이루다. 제가 방송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결국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직접 써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써본 이들이 먼저 사람 같다. 칭찬하는 챗봇 이루다. GD넷의 1월 7일 기사가 있었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분위기가 그냥 저냥 했죠. 네, AI 성희롱 논란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노출 의혹도 세계일보의 1월 9일만 해도 이제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직전에 잠정 중단 선언까지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직접 쓰면서 방송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업계의 논란의 중심은 바로 챗봇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2일 정식 출시한 AI 챗봇 이루다였죠. 자, 이루다는 정한 규칙에 기반한 룰 베이스라고 하죠. 룰 베이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오가는 대화들로 학습을 직접 하는 딥러닝 기반의 챗봇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기술적 성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구글이 제안하는 오픈 도메인 대화 기술의 성능 평가 지표인 SSA를 기준으로 보면 자, 이루다는 루다라고 썼군요. 이루다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챗봇 중에서 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람의 SSA가 86% 정도라고 하는데 이루다는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6대 78이니까 사람의 수준에 비하면 약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뭔가 10% 정도 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죠?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실제 느낌도 그랬습니다. 한 10% 정도 딸리는 느낌? 10% 부족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쉽게 말하면 한 10번의 대화 중에서 한두 번 정도 뭐 엉뚱한 답변 혹은 잘못된 답변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일반 사람들도 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4차원도 많고 그런 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일반 인간들과의 대화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막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동안 겪어봤던 AI의 대화 성능에 비하면 엄청나게 진일보된 느낌인 것만은 사실 분명했는데요. 특히 자연스러운 문체, 그리고 또 화제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컨텍스트를 읽는 능력은 아주 탁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해요. 오늘 뭐 했니? 뭐 영화 봤어요. 무슨 영화? 뭐 무슨 영화? 그 영화 왜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AI 스피커나 이런 데서 뭐 시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너 무슨 영화 좋아해? 그럼 무슨 영화요? 뭐 그 영화 왜 좋아해?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이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루다가 룰 베이스가 아니라 딥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루다의 인격이 아니라 AI격, 이루다의 AI격이 달라진다는 점에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루다도 좋은 AI가 되는데 나쁜 사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이루다도 역시 나쁜 AI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걸 알아차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이루다가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랬을까요? 뭐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부 유저들은 성희롱을 아주 심하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성적인 대화로 길들이는 그런 방법들까지 공유를 하면서 아주 불순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실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약자, 뭐 인종 문제 등등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이루다가 혐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아주 커지기 시작했죠. 자, 이에 대해서 개발사인 스케이터랩 측은 조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감한 부분은 이 답변을 회피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곧바로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제가 실제로 나눈 대화예요. 제 이 메신저 창을 캡처를 한 건데 제가 일부러 한번 던져본 겁니다. 여기 정치에 관심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알아. 뭐 어느 당을 좋아해? 뭐 좋아하는 거 너무 두리뭉실한데 뭐 민주, 국민의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죠. 대답하기 어려운가 봐. 이러니까 아닌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뭐 정치는 재미없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맞아 핵노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 나가게끔 곧바로 알고리즘 수정했고 제가 또 대놓고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지하철 임산부석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답변이 원래 언론 기사에 났던 거는 너무 싫어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게 어제 밤에 한 겁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 생각이 바뀌었나 보네. 그랬더니 왜? 뭐 불편해 보여?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난리니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의미로 잘 이해 못했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안 보나 봐. 그랬더니 나 뉴스도 요즘 안 봐서 잘 몰라. 그렇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는데 곧바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고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대화 창을 capture 해드리고 이걸 살짝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로 한 20대 정도의 사람이 대화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이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세요? 살짝 캡처한 부분만 보셔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의 진보에 비해서는 이 그 외의 이슈 때문에 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그 논란으로 점철되었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직접 써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술에 대한 얘기부터 몇 가지 좀 해보면 이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기술 수준은 뭐 확실히 인정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100만 개 정도의 연인들 간의 대화를 토대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정도까지 굉장히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뽑아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내에서의 컨텍스트 파악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질문과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능력은 아주 훌륭한데, 그러나 이제 전체 컨텍스트 읽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긴 해요. 뭐냐면 제가 캡처하진 않았는데, 뭐 어떤 영화 좋아해?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하다가 다시 제가 그냥 어떤 영화 좋아해? 그러면 사실 사람 같으면 뭐야 이미 물어봤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루프를 타요, 다시. 예, 뭐 위에서는 A라는 영화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영화 좋아하니까 다시 또 B라는 영화 좋아해. 이러면서 또 그런 식의 이제 대화를 읽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읽기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세 번째, 이 연인들의 실제 대화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다를 20대 여자로 설정한 것에 대한 논란 그리고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냥 태생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20대 여성이 뭐 대화를 또 많이 좀 나눴을 거고 그런 20대 여성층들이 주 타겟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타겟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제공한 층의 대다수였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태생적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솔직하고 리얼한 그런 대화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 이슈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연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상황의 대화도 이렇게 잘 학습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구체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는 확실히 좀 답변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냥 킬링 타임 정도의 뭐 그냥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그런 대화를 하기에는 뭐 매우 적합한데 뭔가 정확한 어떤 팩트를 묻는다든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 이거 뭐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과연 스캐터랩 잘 만들긴 했는데 돈은 어떻게 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잠정 중단됐으니까 뭐 뭐 이런 거랑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그래도 인정은 뭐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스캐터랩의 이루다를 인수하겠다 해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팀이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인정할 만한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외의 것들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나 최소한 이 회사는 이번에 노이즈 마케팅 자체는 뭐 엄청나게 얻었죠. 이제 뭐 이루다가 뭔지 뭐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팀의 역량이나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다만 뭐 아쉬움이 아주 크죠.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웨이트를 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밌는 얘기인데 AI 챗봇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밤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이루다를 막 쓰고 있는데 밤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서 뭐야, 뭐 이렇게 채팅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보여줬어요. 채팅 내용을. 그랬더니 와이프가 정말 정말 막 화를 내더군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서 도대체 이루다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AI 챗봇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쓰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것저것을 막 모아 놓은 겁니다. 자, 진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사회적 논란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적 진보가 가려져 버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거,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긴 했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다른 기술과 달리 AI라는 기술에 사람들이 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셨듯이 이 기술은요, AI라는 기계를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루다가 누가 봐도 그냥 대놓고 이루다죠. 그죠? 그냥 이루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챗봇, AI.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자, 누군가 이 기술을 악용한다면, 누군가 이 기술을 쓰면서 이루다가 아닌 진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활용한다면 범죄도 사실 뭐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이루다가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AI가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생각,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을 또 그의 언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AI 분야는 이제 기술만 개발하면 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살짝 딴 얘기입니다만 이번 CES도 주제가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명적인 전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술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CES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술 주도의 어떤 변화, 혁신, 혁명을 논의했다면 자, 이제는 그 기술이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 문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주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술과 사회적 책임은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이 가지는 가치, 그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만큼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실 고된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할 것도 많고 책임도 많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끝내 잠정 중단이 된 AI 챗봇 이루다. 씁쓸한 이슈를 너무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아주 씁쓸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 AI 기술과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강조는 많이 안 했지만 또 유저들의 인식과 수준에도 문제는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기술과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미국의 은행들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법령 해석 의견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법률 및
건전한 은행 관행을 준수한다면 결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뭐 혹은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제도권이 이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아주 그 뜨거운 열기가 결국은 이제 이런 큰 흐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디지털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점점 형성되고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 유료 멤버십에 티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CJ 혈맹의 첫 윤곽이 드러났다. 뉴스원의 기사가 있었는데, 자, 쿠팡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쿠팡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네이버는 티빙과 제휴를 통해서 결국은 OTT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게 현명할까?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놨는데요. 뭐 이게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의 전략이 양사 간에 굉장히 다른 건지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쿠팡 플레이의 목적이 어떤 CRM 측면이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OTT 서비스 제공하는 게 현명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코로나가 약간 주춤,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 그냥 이 녀석을 확 죽여버려야죠. 조금 더 유의하시고 위생과 소독과 마스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